안녕하십니까. 지식계여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지식을 학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존의 생각을 깨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해 우리만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의 제목은 손다이크, 만족의 곤혹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손다이크는 행동주의와 학습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데도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동물 연구의 기초에 학습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1895년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하고 1897년 하버드 대학원에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밑에서 공부하면서 동물 행동을 연구해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 측정학인 사이코메트릭스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제임스 맥킨 커텔 밑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1898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여상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교수로 보냈습니다. 그의 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연합주의 이론, 커넥셔니즘을 낳았습니다. 전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왓슨의 실험이 고전적 조건화의 다른 버전이었다면 지금 소개할 손다이크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 더 친화적입니다. 손다이크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다윈의 진화론대로 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들 중 하나라고 확신했고 데카르트 이래로 정설이 된 동물은 기계거나 멍청한 존재라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동물의 지능 연구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이 통찰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동물 지능에 대한 에피소드적 진술은 우연에 기인할 수 있다고 봐서 자신이 문제상자라고 부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사용해 동물 학습을 측정 가능하면서도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빗장이나 끈과 같은 특별한 기제에 의해 열릴 수 있는 문을 가진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배고픈 고양이를 상자에 넣고 틈새로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곳에 먹이를 두었습니다. 고양이는 발버둥을 치다 우연히 문을 열고 먹이를 먹었고 이런 시행이 반복될수록 문제 상자로부터의 탈출 시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는 병아리, 개, 원숭이 등으로 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보상의 점진적인 강화 효과가 하나의 상황이나 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에게 보편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효과의 법칙, The Law of Effect라고 불렀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행해진 여러 반응들 중에서 동물에게 즉각적으로나 곧이어 만족을 주는 반응들은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그 상황과 더욱 확고하게 연결될 것이다. 그 상황이 다시 나타날 때는 그 반응이 더욱 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족이 더 클수록 그 유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쉽게 말하면 바라던 효과를 낳는 반응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지만 불쾌한 효과를 낳는 반응은 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던 효과는 강화물이고 불쾌한 효과는 퍼니셔, 처벌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위 글에서 만족, satisfaction이란 주관적 용어를 사용하므로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만족의 곤혹입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고양이가 만족을 경험하는지 알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강화시키는 모든 것이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학습 이론가들은 주관적인 보상보다 객관적인 강화물을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화물, reinforcer란 강화물이 제시되었을 때
특정 반응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스키너 실험에서 음식이 쥐의 지렛대 누르기 동작을 증가시키는 광화물입니다. 만족이란 개념에 대한 행동주의자들의 우려는 상당히 타당합니다. 얼핏 보면 만족이란 개념은 명확하고 간단해 보입니다. 만족이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만족, satisfaction을 욕망이나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 contentment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단어가 그렇게 명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요지경을 만드는 주범은 만족에 충족시켜야 할 욕망입니다. 유기체는 누구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내적 원리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삶을 포기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다거나 망가졌다라는 이 관점은 치료라는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죽으려는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장애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마치 열이나 기침이나 염증을 치료자들은 병적 증상으로 보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가 처방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비유를 들었지만 약간 어색하네요. 유기체는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자기 욕망의 충족을 놓는 이기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유기체 중에는 연어나 금가시고기 등과 같이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유기체의 이기적 욕망과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혈연관계가 없는 동료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의 본능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정반대 위치에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듯 보이는 우리의 욕망들은 실은 삶을 향한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 만족이란 개념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아실 겁니다. 만족이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 내적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는 만족이란 개념의 모순처럼 보이는 늪에서 헤어나오실 수 없을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대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제학적 인간을 논할 때 합리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왔음에도 정작 핵심인 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만족이란 개념과 같이 얼핏 보면 쉬운 개념인 것 같지만 한 발자국 들어가면 서로 모순되는 현상에 머리가 분열되는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저의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만족이나 경제학적 인간인 합리적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이익이 결코 가학적이거나 이타적인 마음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